안녕. 오늘은 9월 20일 일요일이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근황을 올렸던 게 아마도 8월 초였을 텐데, 그 이후에 나는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음, 일이 많기도 했고, 직장에서, 그리고 또 내가 한국 가기 전까지 좀 끝내놓고 싶었던 내 욕심이 좀 커서이기도 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기업 쪽에서 보통 30일을 요구하거든. 그 30일을 이거 준비하는 데한 30일 정도 걸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30일 동안 휴가를 갈 거니까 사실은 이제 가기 전에 다 그 요구할 걸 요구해 놓고 그러면 내가 딱 갔다 오고 나면 요구한 자료들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일하는데 이 중간에 끊김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 욕심에 일을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얼추 대강 준비는 다 끝나가고, 음, 그런데 내가 제일, 그러니까 가장 큰 메인 이슈는, 메인 이유는, 바빴던 메인 이유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올해 초에 내가 다 마무리를 했어. 그, 리뷰하는 거는 이제 감사는 다 끝내놨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내린 결정에 디스어그리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얘네들이 이제 세무정산을 하잖아. 근데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대는 거지 그냥 무작정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대서 자 법이 이러이러한 법이 있는데 너는 그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드저스트를 할 거야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서 디스어그리를 하는데 이 싸우는 이유가 전혀 엉뚱한 이유인 거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야 있잖아 서면 항의서를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 건지 서면 항의서를 내라 그랬어. 근데 서면 항의서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길긴 또 되게 길어. 근데 보면 다 동의어 반복이고 그냥 길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 근데 요는 뭐냐면 이게 그 특정 세무법을 내가 적용해서 그게 이 법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이 법이 올 필요는 없어. 기본적으로 얘네는 잘못한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싸우는 사람이 그 국제세무법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마 이랬어 내가 속으로. 왜냐면 이 사람도 꽤 큰 CPA 펌에 그냥 CPA 아니고 어토니였단 말이야. 로이어야. 그러니까 변호사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혹시 어스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팔로우 퀘스천을 보냈어. 야 혹시 너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법 갖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서면 반박을 쓰면서 이 위에를 더 이상 떠들지 말자. 이 상위법 갖고 얘기할 게 아니야. 얘네는 지금 기본 지식 자체가 없어.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게 정말 기본 지식이 없어서 나랑 싸우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우겨내면 내가 그냥 아우 야 됐어 다 귀찮아. 그래 알았어 니네가 맞았어 이렇게 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본 지식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어. 왜냐면 내가 한 질문에 팔로우업 질문에 대답을 한 걸 보니까 얘는 기본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밑바탕 지식을 내가 설명을 하기 시작해서 서면 반박에 자 네가 너의 클라이언트는 지금 이러이러한 물론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얘네는 지금 벌써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내 서면 반박에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걸 읽고 나서 이쪽에서 맞다고 네가 맞아 어그리해 그래서 끝난 거야.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싱겁게 끝났어. 보통 국제세무에서는 그쪽에서 기업 쪽에서 서면 항의를 보내면 내가 서면 반박을 보내고 그러면 그게 보통은 이제 어필수로 가거든. 근데 어필수 가지도 않고 내가 반박을서를 보내자마자 그쪽에서 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거 잘못했네
네 어드저스트먼트에 어그리해. 이렇게 끝난 거야. 근데 그게 끝난 게 한 2주 전이야. 그게 끝나고 나면 좀 마음이 이제 편할 줄 알았어. 이제 한시름 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거 갖고 내가 이게 좀 싸우는 맛이 있게 싸워야 재미가 있는 거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초 지식도 없는 애랑 싸우는 거는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 딱 그쪽에서 어그리하고 어, 동의서에 사인해서 보내고 그거 받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2주 동안은 진짜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거는 되게 늦은 거였고, 보통은 7시 반, 8시만 되면 눈을 뜰 수가 없게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근데 몸살이 나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고, 이제는 좀 괜찮고. 사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할 일이 있어서 아까 책상에 앉아서 좀 뭔가 끄적거리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따라 또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새 누가 전화를 해? 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 전화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다가, 아무래도 이거 하지 말라나 보다. 오늘은 그냥 쉬라는 하늘에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냥 놀고 있어. 지금 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쉬는 중에 또 이제 근황을 올리는 거지. 내가 지난번에도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이 A Woman is No Man 이라는,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책을 쓴 이타 프롬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어. 근데 부모님이 팔레스틴에서 이민 온 이제 팔레스틴 이민 가정이고, 뉴욕의 그 브루클린에 가면 아랍 커뮤니티가 있대. 그 아랍 커뮤니티에서 자란 여자야. 지금은 거기에 없어. 그게 자신의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고, 이 책은 이 이타프롬의 첫 데뷔 소설이야. 그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뭐랄까, 난 개인적으로 왜 그 세계 지도가 있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그려놓은 세계 지도가 있지만 각각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 지도는 다 모양이 다르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알고 있는 세상만큼의 뚜렷함으로 그려진 각자 모양이 다른 세계 지도가 각각 개인들한테는 있는 거야. 근데 나 개인적으로 세계 지도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뚜렷한 모양을 갖고 있고, 그 얘기는 뭐 내가 한국을 다 안다, 미국을 다 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대강 어떤 식의 나라다, 어떤 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미국하고 한국은.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꽤 선명해, 내 머릿속에 그 나의 세계 지도에는. 원래 미국에 오기 전에 이탈리아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꽤 선명해. 그리고 이제 거긴 바티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은퇴를 하면 바티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티칸도 꽤 선명해.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가본 나라들, 뭐 말레이시아나 뭐 타이완, 베케이션으로 갔던 나라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책을 읽었다든가 영화를 봤다든가 이래서 오는 선명함이 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 개인적인 세계 지도에서 가장 흐릿하고 가장 아무런 모양도 형체도 없는 데가 중동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나는 진짜로 몰라. 하나도 몰라.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내가 처음으로 읽은 중동 지역에서 그 헤리티지를 가진 작가가 쓴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었단 말이야. 뭐 신바드의 몸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아랍 쪽의 소설이고, 이러니까 뭐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 이런 것도 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건 약간 좀 동화의 세계인 거고,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로서는 이 책이 처음인 거야. 근데 이 책 때문에 사실은 중동이 조금 색을 가지게 됐고, 내 머릿속에 나의 세계 지도에서 약간 좀 뚜렷해지고 좀 선명해지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중동은 다 똑같고 무슬림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슬림도 이란과 그 아랍은 틀리대. 그러니까 아랍계와 이란은 틀린 무슬림이고, 그러니까 다른 무슬림이고, 이란은 시아파라서 그 모하메드의 리니지를 그 핏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면 그 나머지 그 아랍 쪽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아랍의 한 부분이고 아랍계의 무슬림은 순위파라서 그 사람들은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핏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슬림이라고 해서 그게 다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약간 좀 내 눈에는 유대교하고 그리고 기독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유대교랑 기독교도 사실은 같은 신이잖아. 얘는 같은 신을 믿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같은 shared 경전인 거고 신약을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믿는 거고 유대교들은 신약이라는 거를 왜냐면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구세주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려 있는 거잖아. 유대교랑 기독교가 크라이스트교가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핏줄이 중요한 거고 그 핏줄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네 신을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유대교들은 생각하는 거고 유대교도들은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핏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와서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종교를 유니버설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 나의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근데 내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면서 이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얘기가 정말 재밌어.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가장 큰 베너핏, 내가 갖게 된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미네소타가 멍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지만 여기에 무슬림 커뮤니티도 굉장히 커. 무슬림들.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되게 커. 소말리아가 무슬림을 믿잖아.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이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본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나의 시선 자체가 굉장히 인디퍼런트했어.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뭐 더 따뜻한 시선을 준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 내가 모르는 세상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초리가 좀 따뜻해졌다는 거. 그래서 길 가다가 히잡을 쓴 여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하다못해 길을 물어본다든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일단은 미소를 띠고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게 나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 직장에서도 우리 히잡 쓴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고 이랬다면 지금은 내가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달라진 점이고 그게 참 문학의 힘이지. 나중에 내가 따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 사실은 이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이 여자의 다른 소설은 이블 아이도 내가 주문해서 샀어. 또 읽어보고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소개해 주려고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뭐 특별한 일은 없고 한국에 갈 준비는 차곡차곡 잘 돼가고 있고 그래서 곧 조만간 한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보자. 안녕.